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정희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도염은 어떤 병이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또 증상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평소 소변 보기가 불편하시거나 또 전립선 또 방광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시는 분, 또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 아이들 포경 수술 또 성병 모두 좋습니다. 요실금 또 요로결석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요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요도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네. 그 남녀 생식기에 우리가 소변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부위가 요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도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남성에 있어서는 성교에 의한 성인성 감염, 또 뭐 전립선 염증이 좀 악화돼서 요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과로나 스트레스, 뭐 요즘에 이제 피로하시고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이게 만나는 그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과로가 있거나 스트레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요도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요도염이라 해서 다 성접촉해서 생기는 성병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성접촉 없이도 생길 수 있는 요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균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요도염 발생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도염 그러면은 남성에 있어서는 성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요도염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우리가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의한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요도염들.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 이제 방광과 요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방광염의 후유증 진행이 돼서 방광 요도염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요도염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방광염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시는 것이 요도염이죠. 그럼 남성이 요도염이 있으면 성 접촉하게 되면 여성에게도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기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 있어서는 이제 요도가 접촉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질이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질염으로 나타나고 남성에 있어서는 요도염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성접촉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남성은 배뇨통이 많이 있고요. 여성은 질에 이제 질염, 뭐 냉이 흐른다든지 질 소양증이라든지 이런 외음부 소양증이라든지 이런 질과 관련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은 균은 같지만 네. 병명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남성에 있어서는 요도염 증상이 요도염이 많고요. 여성은 질염이 관련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도염,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성병하고 그러면 요도음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병은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그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성관계, 성접촉을 하면은 생길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고대 시대부터 성병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뭐 중세 시대에는 아무래도
과거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는 성적으로 좀 억압받는 시기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좀 자유화 분위기가 있고 그럴 때 유럽에서는 성의 해방구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 접촉이 활발하다 보니까 성병이 많이 생겼고 대표적인 성병인 매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독균에 의한 감염 증상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매독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네. 일종의 성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비뇨기과가 하는 변비 무슨 과죠? 네, 오늘 비뇨기과 소변 질환입니다. 관련해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시면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소변을 볼 때요. 네. 그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네. 그 뚝뚝 흘리거나 뭐 그러는 게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약물 치료 가능합니까?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70대가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은 성인 남성 70대 성인 남성이라고 그러면은 주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으세요. 네, 전립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배뇨곤란 증상 중에 보통 배뇨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배뇨 후 요점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보고 나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마지막에 소변이 뚝뚝뚝 떨어지거나 또 보고 나서 소변이 시원하게 완전히 다 안 나간 듯한 느낌 이걸 잔뇨감이라 자주 보게 되고. 네, 잔뇨감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잔뇨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방광에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적기 때문에 방광 용적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요. 그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게 되는 빈뇨 증상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성인 남성 7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배뇨곤란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일단은 전립선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요도를 압박할 수 있고 그럼 소변 나가는 줄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약물 처방을 받고 계시다면 이런 증상들의 약을 일단 복용하시게 되면 대개는 소변 보시는 게 수월해지면서 잔뇨가 줄어들고 그러면 빈뇨 증상도 호전이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약물 복용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유, 없어요. 왜 약물 치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일단 진단이 되시면은 비대증에 의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물 치료가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약물 치료한다는 조건은 전립선이 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정상 크기가 호도알 크기만 한데 그 크기에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진다면 방광 증상이 더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광 치료를 받아야 네, 되는 이런 방광 증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빈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전립선에 대한 증상 치료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일단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한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치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저는 68세 남성인데요. 네. 네, 소변을 누르려면은 막 힘을 막 주고 줘야 소변이 나오고. 네. 힘을 안 주면 또 안 나오고. 네. 그러거든요. 네. 힘을 막 줘야 나와요. 네. 참나. 네, 그게 많이 불편하세요? 네네. 네, 68세시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전화 상담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대개는 이제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령 증가에 따라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증상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배뇨곤란을 느끼시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8세 남성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많은 원인 질환으로 따지면 전립선 비대증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받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바로 밑에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저장하는 것이 방광이라고 보면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고 그것을 내보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립선인데요. 이런 전립선에서 대문을 잘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소변을 보려면 시작이 잘 안 되시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 힘을 많이 줘야지만 소변이 나오는 그런 증상을 불편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가는 입구가 막힘 증상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배뇨곤란 중에서 지연뇨라 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일단 진단이 되고 난다면은 이 입구를 열어줄 수 있는 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소변이 배뇨가 수월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배에 힘을 주지 않으셔도 소변을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소변 나오다가도 자동으로 그냥 자기가 끊긴다고 그래야 되나? 네, 예. 예, 끊겨요. 네, 그래서 이게 간헐적 배뇨곤란 마찬가지로 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런 기능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전립선 크기가 커지다 보면 이런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열리는 것도 잘 안 열리지만 또 닫는 기능도 잘 못 닫으시는 경우 있고 이런 열고 닫고 하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때는 잘 안 열리고 어떤 때는 너무 또 열려서 문제가 생기시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비뇨기과 한번 들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 60대 후반 되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전화 주신 분들 마찬가지로 60대 후반 요즘에는 과거보다는 평균 연령이 늘고 아무래도 60대라고 해도 젊은 청춘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변 보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은 곤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겨도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많이 좋아집니다. 이게 그런 증상들을 생겼을 때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간단한 소변 검사, 그다음에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에도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셔가지고 진단을 일단은 받게 되면 전립선 크기에 따라 가지고 약물 치료를
대문을 잘 열어줄 수 있는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뇨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광의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변 자주 보시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방광 기능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약물을 쓰시게 되면 소변 보는데 배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되고 또 자주 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 사회활동 못하시고 화장실 찾는 것 때문에 불편 증상을 호소했던 분들도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기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물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 찾으셔가지고 검사 받으시고 약물 치료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에 빨리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오늘은 요도염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도염은 이제 요도에 발생하는 염증이 있을 때 요도염이라고 하셨고, 성병은 그럼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네, 성병도 일종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성 질환이죠. 우리가 콜레라나 이런 뭐 수인성 물 마시면은 생길 수 있는 장티푸스 같은 예전에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전염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성기 접촉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에 따라 가지고는 구강에 의해서 또 항문에 의해서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병 중에 임균성 요도염이 있는데요. 그런 임균성 요도염에 대한 비율보다는 비임균성 요도염, 임균이 아닌 균에 의한 요도염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증상도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비임균성 요도염은 성병의 일종이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인과에서 질염 치료를 하면서 질염 진단을 받고 성 배우자인 뭐 상대방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해서 성 접촉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성기 결함만이 아니고 성행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접촉에 의해서 피부 질환, 예를 들어서 오미라든지 사면발이라든지 성병 곤지름이라 그래서 성병 사막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성 접촉에 의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병도 종류가 많나 봐요. 네, 다양하게 나타난 원인균이 일단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균, 그다음에 이제 원충류 아니면은 뭐 이 기생충이라 해서 이 같은 종류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병이라고 성인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좀 범위가 넓어졌죠. 예. 네, 그러니까 균에 따라서 그럼 네. 그 성병도 좀 이름이 달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성병을 또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뭐 임균과 비임균으로 나눌 수 있고 임균은 임질의 원인균이고요. 네. 비임균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고 하는 균이고 그다음에 유레아 플라스마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외음부에서 질염도 일으키지만 소양증, 가려움증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거든요. 네. 이런 트리코모나스가 있겠고 마이코플라스마, 그다음에 헬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뭐 포진 증상, 뭐 성기 주변에 수포가 형성돼 가지고 성접촉가 없었는데 한번 일단은 감염이 되면 반복되는 이런 이제 음부 포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헬페스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균들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도 이 성병이 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요도나 질 주변에는 상재균이라 해서 질내 환경 아니면 요도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에 의해서 이런 병균들이 침입했을 때 빠른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은 감염을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균들이 상호 존재하면서 이런 요도의 건강한 요도 점막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데 이제 병을 일으키는 균들은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균들이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면 정상적인 우리의 방어 기전이 파괴되면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도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요도암이라든가 성병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네. 하게 되는지요?
네, 대부분은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요도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나오는 소변을 받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분비물이 주변에 섞여 있다면 그 분비물 속에 들어있는 균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소변을 받아주시면은 5분 내에 신속하게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염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되게 염증이 일어나면서 혈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소변 검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혈액 검사는 또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 걱정이 돼서 나는 피 검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병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그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균들을 확인하기가 좀 까다로운 균들이 있습니다. 뭐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균들 이런 것들은 STD PCR 검사라고 해서 보통은 성병균 같은 경우는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소변이나 질 분비액의 유전자 증폭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라고 해서 원인균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됐던 균들이 잘 치료가 됐는지 그것들 치료 완치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R 검사는 보통은 이제 하루 정도 뭐 길게는 뭐 이틀 정도도 이제 검사 업체에 따라서 시간이 좀 소요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PCR 검사라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하는 것처럼 비뇨기과 질환 이제 성병 검사에서 STD PCR 검사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도염이나 성병 같은 경우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잠복기가 짧은 임균성 요도염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분비물이 상당히 늘어나면 그래서 이제 배뇨통, 소변 볼 때 아픈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이런 비임균성 요도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잠복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한 3주까지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드물게 이제 지연돼서 나타나는 배뇨통이라든지 소변 보는 요도에 이제 소양감, 근지럽다든지 네. 분비물이 좀 평상시보다는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배뇨와 관련돼서 소변이 평상시보다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아서 소변 보고 나서 남아있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무증상으로 이렇게 오래가는 잠복 기간이 긴 분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 비임균성 요도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여성에서는 클라미디아 감염자가 성접촉한 다음에 한 30%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내가 꼭 뭐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접촉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도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네. 네. 검사 받고 그럼 치료는 뭐 약물 치료로도 네. 충분합니까? 약물 치료하면 일반적인 균들은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뭐 네. 짧은 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항생제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시고요. 대부분 걱정하는 것들이 이런 치료가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네. 일반적인 요도염에 있어서는 우리가 치료, 내성균주만 아니면은 일반적인 치료로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은 네, 어떻습니까? 재발하는 경우보다는 네. 재감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치료하고 상대방은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성접촉을 하게 되면 다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같이 치료를 해야 네, 되겠군요. 그래서 성병은 같은 동시 경우는. 치료가 원칙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오늘 비뇨기과 질환 성병 요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과중 채무 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